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만관부 만원가씩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잠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주중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높은 수치로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는 8만 5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35명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46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6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수치로는 유지는 하고는 있지만 뭐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다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CDC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엄청나게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거리두기도 이제는 해제를 했습니다. 이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도 없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위한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는 엔데믹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과 계속해가지고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치는 이렇게 낮추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엔데믹으로, 그러니까 그냥 독감처럼 계속 이렇게 풍토병으로 계절마다 찾아오는 그런 바이러스로 남을 것 같네요. 미국에는. 어쨌든 이 전 세계를 보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지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려가고는 있지만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마도 올 겨울에는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올해까지만이더라도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쯤 보기로 하고 이제는 뭐 뉴스가 굉장히 이제 조금씩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쯤 보기로 하고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이 전쟁 상황을 또 잠깐 보자고요. 이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이 일어난 지가 171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도네츠크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군이 이렇게 또 공격을 했다고 하네요. 유크레인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 때문에 15명이나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중에 민간인 2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이렇게 뭐 계속 진행은 되고는 있지만 뭐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뉴스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 이 수위가 좀 낮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을 시작을 한 지가 이 푸틴 이 또라이 새끼가 이 전쟁을 시작을 한 지가 6개월 이제 거의 6개월이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 이렇게 다 돼 가면서 러시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푸틴을 어느 정도 믿느냐 신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 러시아인들 중에 81% 정도는 81%면은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인들의 81% 정도는 푸틴을 아주 신뢰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을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러시아 이 너네들 모두 다 그냥 아주 폭삭 망해가지고 쫄쫄 굶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전쟁 일으키지 못하도록 좀 제발 좀 아주 그냥 똥근육이 찢어지도록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자포리자에 있는 원전에 이렇게 공격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자포리자 이 원전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크레인 정부에서는 자포리자에 있는 유크레인 사람들을 지금 대피를 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어쩌면은 또다시 러시아에서 또 공격을 해와가지고 이 자포리자에서 방사능 누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포리자 근처에 있는 유크레인 국민들을 계속 대피를 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우리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너네들 우리 완전히 단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동결을 하고 있는 러시아 자산들을 만약에 정말 압류를 한다고 하면은 압류를 해가지고 유크레인한테 이렇게 준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유크레인 이제 재건을 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미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한 뒤에 어차피 단절이 된 거 아닙니까? 이 기회에 완전히 러시아를 전 세계로부터 따돌림을 계속 해가지고 완전히 폭삭망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유크레인에 있는, 지금 이 유크레인을 점령을 하고 있는 몇몇 지역들에서 주민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 투표들이 거의 다 조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지금 이렇게 돈바스 지역이나 뭐 헤르손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에서 러시아가 주민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크림반도를 먹었을 때처럼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이 지역들을 러시아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러시아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이 돈바스 지역, 이 동쪽에 유크레인의 거의 대부분의 천연 자원들이 모두 다 있다고 하거든요. 거의 80% 정도, 유크레인의 80% 정도의 천연 광물들이 여기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모두 먹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주 깡패 중에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절대로 러시아는 이렇게 남의 나라를 뺏어가지고 이런 경제적인 취득을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고, 절대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빨리 좀 다시 돈바스 지역을 다시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돈바스에 살고 있는 이 러시아, 이 친러시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제 다 몰아내고 러시아로 그냥 가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유크레인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어쨌든 모두 다 몰아내고 유크레인 다시 이렇게 땅 잘 찾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전쟁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예전만큼은 그렇게 뭐 큰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전쟁이 이 수위가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럴 거면 빨리 전쟁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또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이 시절에 기밀 문서들을 이렇게 가져간 이런 정황이 포착이 돼가지고 이 미국 법무부에서는 FBI한테 수색 영장을 줘가지고 플로리다에 있는 이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죠.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박스 뭐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한 11개 정도의 기밀 문서가 트럼프 집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11개 정도의 탑 시크릿, 미국 이 정부의 어마무시한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기밀 문서들이 빼돌려졌다고 하네요. 트럼프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에서는 이것은 간첩 혐의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간첩 협의라는 그런 법안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기밀 문서를 이렇게 빼돌린 것에 대한 이런 이제 간첩 혐의도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제발 좀 죄 좀 달게 받아가지고 철장에 좀 갇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런 미국의 기밀 탑 시크릿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탑 시크릿들을 엄청나게 발설을 하는 그런 실수들을 또 이렇게 재조명을 해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 필리핀을 방문을 했었을 때 이 필리핀 대통령이랑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핵 잠수함, 굉장히 좋은 핵 잠수함이 북한 앞바다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급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몰라야 하는 것들인데 1급 기밀인데,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필리핀 대통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뭐 자랑을 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급 기밀을 이렇게 마구 발설을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그래가지고 북한 앞바다에 있는 이런 핵 잠수함들 바로 또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거기에 잠수함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바로 또 미사일 같은 거 쏴가지고 잠수함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탑 시크릿, 엄청나게 중요한 기밀 문서들을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신의 집에 이렇게 보관을 해둔 적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탑 시크릿,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런 기밀 문서들을 굉장히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런 핵무기 같은 것들, 최첨단 이런 무기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하고 IS에 대한 탑 시크릿들도 러시아한테 이렇게 발설을 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진짜 대통령이 될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기밀들을, 이런 탑 시크릿들을 굉장히 많이 누설을 하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감이나 되나요? 제발 좀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한 뒤에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한 뒤에 요번에는 이 미국 군함들이 얼마 뒤에 대만 해협을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어쩌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중국도 이 대만 해협에서 뭐 쌩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만하고 미국은 이렇게 또 우호적인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지난다라는 것은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건데, 그런데 또 중국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만 해협을 지난다라는 것은 중국 해협을 지난다는 거다라고 하면서 또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미국 군함들이 지날 때 어디 한번 뉴스를 계속 한번 보자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한번 보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 펠로시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보복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펠로시가 중국을 도발을 한 거는 뭐 사실이니까 어쨌든 이 펠로시 남편이 하고 있는 이 가족 사업에 좀 제재가 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중국이랑 이렇게 좀 연관이 있나 보죠.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제재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미국 육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용 브래지어, 이 여자 브라자를 좀 전술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 군인들을 위해 가지고 전투 준비 태세 있지 않습니까? 이 전투 준비 태세를 항상 할 수 있도록 좀 개선된, 개량이 된 또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브라자를 또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어제 그 브레이킹 뉴스에 올라왔었는데 자세하게는 모른다고 했었는데, 어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 살만 루슈디, 영국 작가라고 합니다. 영국 작가인데 이 살만 루슈디가 뉴욕에서 강연을 하다가 어느 한 괴한에 습격을 받았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세하게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한 괴한이 이 작가를 엄청나게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10차례 정도 이렇게 칼로 찌르고 구타를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이 작가, 이 살만 루슈디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를 냈는데, 책 이름이 The Satanic Versus라는 이런 이제 책을 냈다고 하는데, 악마의 시죠. 악마의 시라는 이런 책을 냈는데 이슬람을 좀 모독을 하는 그런 책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이런 이슬람식 사람들이 좀 굉장히 과격하지 않습니까? 과격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 때문에 이 용의자가 이렇게 이 작가를 살해를 하려고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책을 낸 뒤로 계속해가지고 살해 협박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해 협박을 받다가 진짜로 요번 뉴욕에서 강연을 하다가 어느 한 괴한에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이제 병원에 실려 가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지금
인공호흡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인공호흡기를 지금 달고 생명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치료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쪽 눈이 실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간도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뭐 칼을 이렇게 막 찔렀다고 합니다. 복부에 또 칼을 찌르고 목에도 이렇게 또 칼을 찔렀다고 해요. 간에도 이렇게 손상이 있고, 그리고 팔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뭐 신경 같은 것들이 절단이 되는 등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야, 미국에서 이렇게 이슬람 이런 좀 IS 같은 그런 놈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슬람 테러가 또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죠. 이슬람을 좀 모독을 하는 그런 책을 냈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무섭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 어쩌면은 조만간 엄청난 자연적 재앙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기저기서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연 재해를 계속 겪고 있는데, 여기 캘리포니아도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을 것 같다, 조만간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연재해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또 뉴스를 보니까, 아시다시피 여기 캘리포니아는 예전부터 계속 두려워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굉장히 큰 빅원, 바로 지진 아닙니까? 대지진.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에 뭐 대지진이 이제 조만간 난다네 만다네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자연재해는 가뭄이요? 가뭄도 아니라고 합니다. 가뭄도 아니고 바로 엄청난 홍수라고 합니다. 엄청난 홍수, 메가 플러드라고 하네요. 네, 얼마 전에 여기 서울, 한국의 서울에서 굉장히 큰 홍수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도 어쩌면 엄청난 큰 홍수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메가 플러드라고 해가지고 역대급으로 홍수가 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홍수가 역대급, 이 메가 플러드가 난다고 하면은 역대로 가장 최악의 재난 피해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라스베가스 근처에서 엄청나게 플래시 플러드가 계속 일어나는 바람에 데스밸리에서는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홍수도 나고,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에서도 계속해가지고 플래시 플러드가 일어나서 막 계속 뭐 카지노 이 노름을 하다가 카지노에서 비가 새는 등 그런 영상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지금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여기 캘리포니아에도 엄청난 메가 플러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좀 굉장히 또 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뭐 카약 같은 거를 준비를 해야 하나. 어쨌든 메가 플러드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어느 한 남성이 은행에 들어가 가지고 인질극을 벌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인질극을 벌인 이 남성한테 시민들이 옹호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인질극을 벌인 사람은 나중에 자수를 해가지고 경찰에 잡혔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이 인질극을 벌인 이런 범인한테 옹호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옹호를 해주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잔금을 치러야지 또 치료가 되는데, 잔금을 치르려고 이제 자신이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은행 구자에, 은행 계좌에 21만 달러 정도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치료비 때문에 3만 달러를 인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레바논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레바논에서 굉장히 커다란 폭발도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한 정책으로 돈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빼는 거 이렇게 금지가 돼 있다고 하네요.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은행에서는 못 준다라고 하니까, 이 레바논 이 남성이 은행에서 인질극을 벌였다고 합니다. 인질극을 벌여가지고
자신의 돈이거든요. 예, 자신의 계좌에 있는 21만 달러 중에 3만 달러를 인출하는 것을 인질극을 벌여가지고 얻어냈다고 하네요. 얻어낸 뒤로 병원에다가 이거를 아마 납부를 했나봐요. 납부를 한 뒤에 자수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레바논 시민들은 이 범인이라고 해야 되나? 자신의 돈 이제 자신이 찾는 건데 이 남성을 옹호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멕시코에 있는 어느 한 교도소에서 이제 폭동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카르텔 간에 이런 또 폭동이 있어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2명 정도가 이제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교도소 밖에서도 또 소동이 굉장히 많이 났나봐요. 네, 소동이 나가지고 이 카르텔 때문에 이런 소동이 나가지고 밖에서도 9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어제 11명이나 이런 교도소 폭동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멕시코는 이런 카르텔 때문에 항상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럽 동남쪽에 있는 이 발칸 반도에 있는 몬테네그로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몬테네그로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남성이 집안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 싸움이 있은 뒤로 총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총기를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기를 난사를 하게 되면서 이 몬테네그로에서도 11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이 용의자를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살을 한 뒤에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총기 난사를 하는 바람에 이 몬테네그로에서도 11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이 몬테네그로라는 곳에서는 민간인들도 총기를 이제 소유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민간인들이 총기를 소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또라이들이 하나 둘씩 있거든요. 그리고 또라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집안 싸움이나 이렇게 또 말다툼을 하다가 뚜껑이 열리면은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거든요. 내 몸 안에 다른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냥 막 총 막 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처럼 여기저기서 총기 난사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몬테네그로에서도 이런 총기 난사 때문에 11명이나 어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 주식시장 어제도 좀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2% 정도, S&P 500은 1.7% 정도, 그리고 나스닥은 2% 정도 좀 많이 이렇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 완만하게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아마도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소프트 랜딩 있지 않습니까? 미국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렇게 발톱만 이렇게 담갔다 빼는 이런 연착륙이 올 가능성이, 소프트 랜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에서는 금리 올리는 것을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이제 조금씩 낮출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미국 주식시장 계속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최근 이 최저점에 비해가지고 20%가 넘게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불마켓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몇 달도 안 됐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테크니컬리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베어마켓이다. 뭐 S&P 500이 최고점에서 20%가 떨어지면서 베어마켓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또 테크니컬리 또 경기 침체다라고 했는데 그 경기 침체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 이제 잡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사인이 보이자마자 계속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